요즘 그 자유한국당의 목리가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원내대변인으로서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야, 이렇게 총체적으로 물어보면 정말 말이 길어지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오늘 우원식 대표가 네. 기자간담회하다 결국은 울분이 폭발하셔서 네. 진짜 울컥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울컥했거든요. 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야당 의원이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야당 의원들로서 국정을 바라보고 예리한 눈빛들을 거두지가 아직 채 않은. 네. 즉 대통령 정권 교체를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국민의 힘으로 그랬는데 아직 그 예리한 눈이 안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그런 눈으로 자유한국당을 보면 정말 모순과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매일 연일 보이는데 이거를 협치해야 되니까 꾹 참으면서 아유 그래도 어떻게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이거를 한 달 내내 문지방을 정말로 참 제가 대변인이라서 기자들한테도 잘 말 못하고 오늘 뭐 만나셨다면서요? 뭐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저기 뭐 국민의당 만나셨다면서요? 이러면 예, 만나셨죠. 이렇게 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걸 뭉뚱그려서 늘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방에 일일이 3당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했어요. 한 달 내내 정말 공을 들여서 정말 어디 가서 저희도 정말 야당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만 저도 대변인으로 꾹 참고 끌고 왔는데 그래서 정말 합의문이라도 만들어서 국민 앞에 우리 요만큼이라도 진척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부조직법, 추경안, 인사청문회 뭐 이런 등등 우리의 숙제들이 있잖아요. 국회가 해줘야 되는. 정말 그 한 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심사를 시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심사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심사를 할지 말지. 네, 그걸 하겠다는 걸 빼달라고 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그러면 심사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심사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니까 진짜 그걸 와서 그리고 어제 밤까지도 일정 정도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건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만들어서 갔더니 딱 그 자리에 사진 쫙 찍고 다 카메라 다 물리고 딱 물리시더니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러면서 그 대신 조국 넣고 조국 출석하는 거 넣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시에 정책위 의장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냐. 어젯밤까지는 합의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네들은 이미 깨겠다고 마음먹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추가경정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다 이렇게 하고 쭉 밀고 들어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 협치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오늘은 그래서 그런 생각에 아마 회한의 눈물을 좀 보이셨다고 보는데 야 정말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뭐 오늘은 정말 좀 저 작심하고 이런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 우리가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는 대통령 탄핵 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탄핵 전이에요. 진짜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즉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하고 네. 탄핵될 지경까지 올 때까지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도움을 주고 네. 정권을 뒷받침했던 그런 분들이 왜 최소한의 자기 반성도 없는지 전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탄핵 전이라는 근거를 제가 몇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 대통령이 탄핵됐죠. 자 운영위원장 누가 한 겁니까? 정부 여당이 한 겁니다. 네. 근데 보통은 순리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보필했고 여당으로서 이런 책임이 의회에서도 이런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로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 이게 사실 순리입니다. 국민들의 촛불을 무서워한다면 우리 과거 정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자리를 내려놓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왜? 여당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조직법 협상하면서 그 20대 원구성하면서 정보위, 운영위 이런 준 거 아닙니까? 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는 공간이라든지 네. 국회 운영이라든지. 근데 그거 탄핵은 됐지만 국회는 그냥 임기대로 해야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아무 촛불의 의미나 국민의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영이 안 된 국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국회 시스템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니까 엊그저께죠. 이 방송이 언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운영에 가서 우리가 언성 높이고 싸운 것도 간사 간에 합의도 안 하고 간사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추대한 적이 없어요. 새로 뽑았잖아요. 박홍근 네네, 수석 네네, 그리고 이현주 수석 새로 뽑았는데 이거 합의된 과정도 없어요. 네. 국회법 어겨가면서 그냥 직권상정해서 자기네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정권교체 그리고 촛불의 의미 이것들을 좀 용납하고 납득한다면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일각에서 정말 어떤 네티즌이 말하는 것처럼 대선 불복인 거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가가지고 곧 그만두실 것 같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좀 막말한 서울시당 위원장이 아예 논외로 빼놓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곧 대통령 그만두실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홍준표 전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 아닙니까? 주사파당, 주사파 정권, 운동권 주사파 정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저 국가모독죄에 왜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KBS 토론 가서 그 말했어요. 국가 원수 모독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무슨 협치하는 겁니까? 이렇게 KBS 생방송에서까지 이야기했는데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되느냐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만 해도 우리 초선 달고 첫 번째 국정감사 그때 당시 새누리당에서 그 K스포츠 재단이랑 그 미르재단 그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이콧하면서 맞아요. 국정감사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병우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은 계속 최순실과 박근혜를 보호해왔고 네. 정말 그게 엊그저께까지 그렇게 해왔던 그 부역 세력이 과연 우리의 협치의 대상인가 저는 정말 깊게 한번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에요. 협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합니까 박주민 의원님? 근데 안타깝게 또 의석을 100석 가지고 계시죠. 네. 이제 그 힘으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평가라든지 지탄, 네. 비난 이런 것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계속 하고 계신 건데, 참 답답합니다. 이번 우리가 이제 9월쯤에 이제 또 국정감사 있잖아요. 네. 국정감사 때 아무래도 그 우리가 아직도 못 파헤친 그 부역 세력에 대한 그 실태 상황 관련,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자료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 때까지는 우리가 여당 의원으로보다는 그 당시에 그 적폐 세력에 대한 모든 그 상황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오늘도 그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한나라당이 통과시켜준, 죄송합니다. 한나라당이라네. 아니, 새누리당도 아니고 그 전에. 아니, 진짜 저는 뭐 행태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름만 바꿨어. 조원진 있잖아요. 이름만 조원진 바꿨어. 제명당했죠? 한나라당에서. 예? 새누리당. 새누리당. 거기서 출당시켰어요. 맞아. 새누리당. 근데 그 한국당, 뭐 공식적인 명칭이 한국당이니까 한국당에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통과시켜준 분이 누구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번에? 우리 지금. 아무도 없죠? 아니에요. 아니, 현역 의원들. 현역 의원들은 이제 몇 번 네, 통과시켰죠. 뭐 김부겸 의원. 그거 빼고. 그건 빼고. 뭐 관례. 기재부. 직전 정권에 계셨던 분에 기재부장. 대해서만 통과시킨 그렇죠.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성적 토론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뭐 그분이 훌륭한 업적이 있고 나름대로 기재부에 대한 정통 관료 출신이니까 뭐 그런 지점도 저는 뭐 있을 거라고 보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지난 정부에 있었는데 본인들이 자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 부정만 피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표현들이 좀 달라져요. 저는 뭐냐면 일단 비행기는 좀 띄워놓고 이게 뭐 시트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비행기를 못 뜨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호라는 비행기가 지금 다 타이어 빼고 뭐 예를 들면 못 나간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추경 제가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추경 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올해 연말까지의 국가 정부 예산은 박근혜 정부 예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한 박근혜 정부에서 올렸던 예산을 갖고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일자리, 공약 이런 것들은 언제 반영합니까? 그럼 내년에 반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순리대로 하면. 물론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추경이 필요한 모든 이유들을 지금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추경은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정권 교체의 의미이고 그러니까 그 뭐 일자리가 필요하고 지금 상황이 시급하고 이런 문제 지금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로만 봐도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박근혜 정부를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적어도 본인들이 양심이 있으면 국회 운영위원회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일단 통과시켜서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 니네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선택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겠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야당의 귀를 또 기울일 건 기울이고 당연하죠. 토론할 건 토론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예를 들면 추경이 통과 안 되면 우리가 한 12월 달까지 그냥 박근혜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는 거예요. 네. 그 말씀도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박근혜 정부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 네. 특히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네. 그 여당 원내대변인 하시다 보면 이제 원내 지도부와도 계속 소통할 거고 네. 청와대와도 지금 소통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고 네, 있나요?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늘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기자분들이 저한테 존재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 집권 여당이 좀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해요. 그 제가 웃으면서 존재감 보여주면은 또 당청 간에 또 불협화음 또 이런 거 쓰려고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태평 시대의 성군이라고 조용한 게 성군이라고 집권 여당이 잘하고 있는 것은 조용할 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하면 또 조용해지냐?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면 조용해지죠. 밖에서 떠들 필요가 제 없잖아. 의견들이 다 반영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원내대변인을 하는 저희 뭐 미간말직을 하는 저도 그런데 대표나 수석은 말할 것도 없고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는 거 우리 서당캐에 보고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제1야당 우리 한국당 이야기는 뭐 어느 정도 이야기 된 것 같은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서는 광주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호남 민심 앞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위해서 뭐 협조할 거는 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협조 많이 합니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호남 민심. 호남 지역 지지율이 99%. 진짜로 뭐 네. 8, 90%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그렇게 안 할 거다. 국민의당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이 치고 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민심을 가지고 국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협조를 안 해요? 오늘 우원식 대표가 울먹였던 지점도 그거예요. 국민의당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명이서 토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은 이 당도 맞추고 이 당도 맞추고 저 당도 호흡을 맞추고 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A 당님 이러십니까? B 당님 이러십니까? C 당님 이러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전에 교감됐던 국민의당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거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에. 근데 아무도 안 건드려주면 나 혼자 주장하는 거잖아. 우리 주장은 우리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경 심사는 하자는 입장이에요. 국민의당 네, 같은 네, 경우에. 네, 네. 그러면 추경 심사는 해야지. 대안 만들어 오세요. 네. 같이 논의하자는 건 논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거들어줘야지 이게 같이 끌고 가지는 힘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밖에서 물어보면 우리 심사는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네. 우리가 국민의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예를 들면 또 이야기를 뭐 이런 거는 위원장 국민의당 예를 들면 오늘 논의됐던 것 중에 뭐 발표문에 발표는 못했습니다만 인사청문 기준 잡는 거에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네. 그걸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소위원장 누구를 임명할 거냐 어느 정당이 할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당이 하고 싶죠. 근데 국민의당이 하겠다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이죠. 좋다 그럼 하시라 뭐 그런 걸 양보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또 본인들이 오케이 소위원장 우리가 할게 새로운 인사청문 기준 만들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도 그럼 그런 정도는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보가 갔으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좀 끌고 들어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섞여서 뭘 하는데 딱 그런 상황 가면 나는 뭐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 민심 앞에서와 실제 국회 상황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매체가 많이 없었을 때는 국민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지만 지금은 뭐 이게 실시간으로 다 방송에 나오고 많은 보도가 나오는데 그거 정말 그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다 모르신다고 봐요. 많은 언론 매체가 있어도 다 모르신다고 봐요. 아니 근데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즉 저희는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들어가서 비공개 논의에서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이거는 사실 국민분들이 아시기가 어렵죠. 오늘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제 다 아시게 되겠지. 네. 그럼 본인들이
추경은 심사합시다. 예를 들면 우리 당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당도 하자는 입장이고 네. 국민의당도 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 한국당도 말이야 들어와서 하셔야지 할 거는 이렇게 좀 중재적인 입장이라고 할까요? 적어도 알겠어. 여당이 아니더라도 중재적인 입장에서 편들어줄 건 편들어줄 거 또 뭐랄까 그 여당을 공격할 건 공격하시면 말이 되는데 본인들이 필요한 건 다 이야기하고 여당이 뭐 하자는 거는 약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1대3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중립표로 싹 돌아서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렵죠 저희가. 그러니까 준여당이라는 평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라는 평가. 근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국민의당이니까 사실 좀 서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어렵지. 네? 뭐 아니 그래도 바깥에서 얘기를 A라고 했으면 안에서 진짜 협의를 할 때도 A 입장을 고수해 당연한 거죠. 주셔야 진짜 A인 거죠. 네네. 근데 바깥에서는 A라고 얘기해놓고 안에 들어와서는 B로 가는 거 그대로 보고 있으면 이건 A가 아닌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사실이 이제 국민들이 금방 이제 그런 사실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의 스탠스는 어때요? 바른정당이 저희가 생각할 땐 정말 이 바른정당 맞아요, 말 그대로. 대화 가능한 마지막 정당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렇게 나 오늘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원내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대화 가능한 마지막 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은 대화가 너무 어려워. 네. 근데 바른정당은 그래도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에 맞지 않다 네, 이런 네. 주장을 하시면서 그럼 이 기준을 바꾸자 아예. 네. 이게 바른정당 논의를 끌고 가는 방식이에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주호영 대표가 또 판사 출신이고 이러니까 네, 네. 뭐 그거 뭐 논의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걸 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어떻게 받아요? 자유한국당이 그걸 어떻게 받냐면 그러면 국가재정법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갖고 오면 추경을 통과시켜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 대변인님 이렇게 하고 연락이 와요. 기자가.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국가재정법을 통과시키면 또 딜레이 되잖아요. 네. 그걸 바꿔갖고 우리 보고 만들어갖고 갖고 오라는 거야. 우린 시급해갖고 이걸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을 일단 통과시켜주고 그 논의는 또 합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일자리 추경 기억 안 나세요? 다 했잖아요. 했죠. 네. 다 했는데 우리가 100번 양보하겠다 이거야.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추경은 통과시켜주고 이번에 급하니까 그리고 이번 정부도 일할 수 있게는 해주셔야 되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끌고 가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추경은 좀 통과시켜주고 그 논의도 하자 이거야 저희가. 근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또 이거 같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참 난감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그 추경은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그 추경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경찰관, 소방관, 우체부 또 청년들. 그래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추경은 빠른 시에 통과돼서 정말 일자리 고용 창출이 좀 되었으면 바람이 많은데 최근 국민들 여론을 또 이렇게 잘 추이를 보면은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자유한국당에 너무 끌려다닌다. 이제는 좀 강경한 입장으로 좀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여론도 많아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런 얘기 저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들으시죠? 네. 근데 이제 답답한 거죠. 의회 내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이제 여당이 돌아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저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받고 싶어하는 법안이 있다거나 네. 또는 저쪽에서 핵심적으로 미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배려해주거나 이런 식이 돼야 거래들을 하고 아니면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쪽은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거부, 거절, 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좀 강성이죠, 우리. 저 강씨죠. 네. 성이 강해요. 강성. 그냥 성질대로 해, 그냥. 나 성질대로. 성질대로 해. 진짜. 나 진짜 오늘 이런 것 같아요. 네. 집주인이잖아요. 나라를 운영하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정말 승질 같아서는 정말 네. 몇 번을 그냥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파행으로 안 만들려면 네. 모든 합의를 끌어내려면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떤 답답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까지 야당하던 눈으로 자분자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상대인데
그래도 저 사람이 같이 서명을 해야지 이게 합의문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야 뭔가가 돌아가고 그래야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근데 오늘 의총에서 우은식 원내대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는 조금 강경 대응으로 좀 그 접근하겠다는 발언을 좀 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우리 지도부의 의지는 네. 강경 대응 표현보다도 이제는 이게 한 달 지나니까 우리도 이제 이 여당 돼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분리 대응해야 되겠다. 분리 대응,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분리 대응하는 게 맞죠. 전략적 대응. 그러니까 분리 대응. 그러니까 뭐 강경 대응이라는 표현하면 또 이제 이게 강대강 구조밖에 안 되는 네, 거야. 네, 그러니까 네. 분리 대응을 해서 이거 아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의당 이야기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딱 땡길 건 좀 땡기고 그리고 안 되는 건 지탄할 건 딱 지탄하는 그 어떤 분리 대응의 모습을 좀 가면서 국민들의 더 많은 여론들을 얻어내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정말 진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국회는 박근혜 정부를 끌고 가고 있는 주도 세력이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새롭게 바뀌어가는데 국회가 안 바뀌고 있는 거지 국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바뀌기 위해서 국회를 이제 바꿔야죠. 이제 또 바꿔야 되는 순서까지 와 있다. 네. 이제 이런 생각까지 와 있다. 좀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바꾸려 하는 이 세상 뭐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박주민 의원님 오늘 그 네. 법사위에서 네네. 그 자진 사퇴한 그 안경원 전 후보자의 아들 네. 문제를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 요구 안건을 상정하려다가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까? 뭐 사실은 갑자기 이제 전에 이제 논의와 사전의 조율, 보통 안건 관련돼서는 간사들 간에 그 논의를 하잖아요, 사전에. 네. 그거 없이 이제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그 안건을 좀 상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가장 먼저 박지원 전 대표님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냥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저희 민주당 다 나갔죠. 그러면 그렇게 뭐 고성이 오고 가고 그냥 그러지도 나갔어요. 않고요. 들을 필요 없다. 예, 나가면서 저희들이 했던 말이, 아유, 신라시대 일도 좀 다시 파헤치시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나갔어요. 아니, 오늘 본회의에서도 그 5분 발언에서 자유한국당 몇 분 의원들은 뭐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 없는 이야기. 예. 오히려 그런 이야기 할 때 자기들의 반성이 먼저 좀, 우선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반성 얘기는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후한무치. 네? 좀 너무 번번해. 너무 번번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 검찰개혁을 진행한 데 있어서도 그 법사위 야당 의원들의 발목 잡기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죠. 뭐 아무래도 이제 법안이 다 법사위로 오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그 의원님들이 그대로 계시고.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곳곳에서 뭐 추경뿐만 아니라 법안 관련돼서도 위한 반대를 많이 하실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검찰개혁 사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검찰개혁 해내야 되는데 네. 그 저항이 지금 그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저항이 있다고 봐야죠. 글쎄 아직까지 정확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아서 네. 뭐 그렇다 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의혹이 가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우선 우리 법무부 장관 빨리 이제 임명되고 검찰총장 임명되면 조금 이제 질서가 정리가 되겠죠. 네, 그럼요. 네. 원래 이제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검사장들을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개혁적인 성향 그리고 의지가 있는 분으로 딱 앉으면 네. 그분을 중심으로 인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뭐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만 잡겠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풀이 되거든요.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강훈식 의원님 따끔한 일침. 어제 운영위에서 문자 주고받는 거 봤잖아요. 네. 오늘은 조국 조지는 날. 조지는 날.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안건도 없이 그냥 조국 조지는 날. 네. 뭐 닭 잡는 날이야. 네? 그 말도 조지는 날이 또 뭐예요? 네. 아이고 참 진짜 진짜. 이게 이런데 그 사람들하고 또 협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줬잖아. 이 정말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해 줘야 되느냐. 저는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지금 네. 이 문자를 보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 또 국민의당 우리를 또 조롱하네. 네. 그 김유정 대변인이 네. 민주당은 울지 말고 정치력을 보여라. 아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겉으로는 우리 자기네들이 도와주는 것처럼 네, 하고 네. 안에서는 실제로 안 도와주는데 그걸 국민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도와주는데도 못한다. 못하니까 뭐 예를 너 들면 그런 바보다 이 이야기야.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이런 식으로 조롱,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필요하면 또 싹 빠져가지고 객관적인 것처럼 그래서 본인들이 추경도 동의해주고 뭐 총리 인사청문회도 동의해준 거 아니냐, 저기 총리 통과도 시켜준 거 아니냐. 이 본인의 공으로 이렇게 좀 이걸 치환하려고 하면서. 근데 국정운영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국민의당이 참 제가 오늘 꼭 참겠습니다. 꼭 참겠습니다. 예. 예. 그 한미 정상회담 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그 우리 대통령께서 28일 날 6월 28일 날 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출국하시는 거 맞죠? 네네네. 네네.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주변 국가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정인 특보께서 워싱턴에서 이제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서 국내 언론들과 보수 정당들이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미국에서는 아무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만 그래. 우리 국내 언론. 아니 제가 정말 미국에 아는 지인을 전화했더니 전혀 뭐 보도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도 잠깐만 먼저 여기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한미 정상회담, 네. 한미 동맹 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 보수 정당들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은 하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에서 그런 또 요청이 있어서 각 당을 다니면서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가는데 우리 야당 의원들도 같이 가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럼 적어도 물론 뭐 다 모시고 가고 싶겠죠. 네. 그런데 대표로 한 분씩 여야 이렇게 해서 한 분씩 다 이렇게 각 정당별로 좀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원내대표랑 제가 같이 다니면서 그걸 들었어요. 네네.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했잖아요. 네, 제안하셨고. 그래서 원내대표가 또 대통령이 이렇게 요청하니까 같이 갑시다. 한미정상회담 정말 중요한데 같이 가서 보시고 또 의견들도 좀 주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가장 그런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는 한국당. 강경화 외무부 장관 왜 안 만나셨어요? 인사하러 왔는데도 문전박대한 거 아니에요? 문전박대하면서 명분이 뭐였습니까? 총리 인사도 안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거 어떻게 권위적인 정당이에요. 총리 인사도 안 받았는데 내가 외무부 장관 인사 받겠느냐? 뭐 이런 건가? 하여튼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미동맹 중요하니까 좀 같이 갑시다. 안 가? 그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국내 정치용으로만 그러니까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실천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같이 가서 그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우리 김영호 의원님 더 잘 아시지만 사드 문제도 본인들 이야기하시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그런 자신감이 있는 국정 운영에 당연하죠. 뭐 본인들도 주장하고 말이죠. 저는 이제 일단 이거 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문정인 특보 네.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우리 CBS 인터뷰였습니다. 대통령 인터뷰. 근데 이거를 저는 한편에 뭐라고 할까요? 이 타임즈지가 말한 협상가. 네고시에이터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문정인은 박지원 대표가 그런 면에서 정말 딱 한 칼이 있으신 거야. 예고편엔 봤다. 아주 훌륭한 타이밍이다. 내가 내용은 맞고 타이밍은 틀리다 그랬는데, 그래 내가 번복한다. 내용도 맞고 타이밍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어떤 국제 무대에서 협상을 이끌어본 사람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에 대해서 국내 보수 언론들은 그렇게 막 하지만 또 물론 지금은 또 조용해졌어. 며칠 사이에. 근데 또 미국에선 반응이 없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청와대는 이 문제를 굉장히 드라마로 잘 그려나가고 있고 이 근거로는 원내대표 인사 왔을 때 제가 그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강경화 장관은 직접 전화하시더만요. 네. 이쪽 그 해당되는 그 파트너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랑 내가 어제 전화를 통화했고 잘 준비해서 딱 대통령님이 도착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그림처럼 나오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 뭐 A 뭐 보좌관 뭐 B 뭐 이건 다 직접 전화하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외무부 장관이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이 대충 밤낮 시간 맞춰갖고 누구랑 통화 연결하라고 통화 연결되면 몇 마디 하고 그렇죠. 이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실무적 모드로 중요할 때 바지 찾으러 하잖아요. 백화점 바지 수석. 근데 직접 본인이 전화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리턴콜 없으면 본인이 또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굉장히 밀도 있는 것이 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CBS 인터뷰는 대통령이 미국사에 직접적인 환기와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중에서도 메시지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가령 트럼프와 나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 그게 협상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랑 나랑 다르다 그러면 이 협상이 빠그러지잖아요. 너랑 나랑 생각이 같아. 네. 일단 이렇게 말해놓고 야 우리 생각은 이래. 내용상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러면서 조금씩 튜닝하고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거기 인터뷰에도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만 북한하고 대화가 저렇게 그런 나라랑 대화가 되겠느냐 CBS 앵커가 물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제재하고 유엔을 통해서 모든 수단을 다 했지만 나아진 게 뭐 있냐. 결국은 답은 대화 아니냐. 이게 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딱 전제하고 두 번째는 당신과 나온 생각이 같다라고 딱 그림을 그려놓고 자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대화는 우리의 도구로서 필수적이다. 이게 상정시켜놓고 너와 나는 입장이 같다. 이제 이래놓고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고시에이터의 협상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정인 특보 그 발언을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발언이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인 이게 발언.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의 전략 자산과 한미 군사 훈련을 뭐 조정 내지 조금 축소할 수 있다. 아니 트럼프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북한의 그 핵미사일과 그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그때부터는 대화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몇 번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그 보수 언론에서는 그 전제 조건, 그 중단 이 내용을 빼고 그냥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것을 팩트로 지금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도 우리나라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이나 검토 없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판단들만 하고 있고 네.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만 하고 있고 이렇게 보여줘요. 네. 사실 사드 문제 전문가시니까 아시잖아요. 이게 미국과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슈지만 네, 네. 러시아, 중국하고 다 중요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맞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모든 나라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애매모호한 그런 답들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을 오히려 정부가 가져야 되는데 자꾸 운신의 폭을 좁히려고 하니까 보수 언론들이나 이 야당들이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동맹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 중국 그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지만 정말 동맹국이라 그러면 우리의 처해진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고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정말 동맹국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했었는데 이 양자택일이라는 것은 정말 그 우리 한반도 상황을 볼 때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드를 바로 찬성한다. 특히 그런 어떤 과정도 없이 국민들께 공청회 하지도 않고 사드를 바로 찬성하게 되면 중국이란 건 사실 원수되는 거예요. 사드를 그냥 또 안 한다. 그럼 미국과 원수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 사드 문제 갖고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미국과 중국도 이런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줘야 된다 보거든요. 이거는 미국과 중국도 자기들 국익을 놓고 하는 거고 우리도 우리 국익을 놓고 하는 거고 또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서 뭐 미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를 갖고 한반도에 정말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를 갖고 압력을 가하고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희생시킨다.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는 약간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분명히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배치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싫다 그러면 왜 한미동맹이 깨지냐라고 문재인 특보가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배치했는데 정작 우리나라가 이거 좀 부담되니까 좀 싫어요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배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싫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깨진다. 좀 조금 이상하잖아요. 야, 지금 올라온 뉴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랑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CBS에서 로이터. 지금 전 세계를 통해서 미국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메시지를 주는데 이번에 메시지는 또 중국에다 주셨네요. 네. 시진핑 하고 G20, G20 회의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네. 그리고 사드 제재 해제 요청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을 만나고
만나러 가면서 동시에 중국에도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걸 다 볼 거 아니에요. 로이터랑 이야기했으니까 사드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이야기하러 오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쭉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북한이 머지않아서 미 본토 타격 가능한 핵 탑재 ICBM을 획득할 거다. 그게 사실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이 갈등한다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걸 지렛대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이 북핵이 이미 고도화됐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되느냐, 독자적인 어떤 변수가 되느냐. 이게 이제 항상 이 사이에서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사실 느낌상으로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보거나 했을 때 북한 핵이 이제 상당히 고도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국도 약간은 북한 핵이 선결적으로 풀려야 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으로 풀어야 될 이슈인 것처럼 서서히 느껴가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이 이제 확언을 한 거죠. 이거는 네. 뭐 이 북한 문제를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준의 것이 아니라 네. 반드시 먼저 선결돼야 된다. 북핵 문제는.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짜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말 국민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김종대 의원이랑 홍익표 의원이 문정인 이번에 그 특보 미국 세미나 다 참여했고요. 또 김종대 의원 그 페이스북에 글을 보니까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한중 전략 회의가 있었대요. 거기서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제 중국은 계속 사드 철회를, 그러니까 회의 주제가 아니었는데 정말 무례하게 그렇게 요구를 해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이제 문정인 그 특보가 미국 가서 그 참석했던 세미나, 그것은 한미 동맥 전략 회의라는 건데 거기서는 그 미국 측에서 나온 패널들이 그 사드 문제나 뭐 그 한중 문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반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긴밀하게 지금 협조하고 있는데 한국은 역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약간 비아냥거렸 다는 거거든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우리 국익을 놓고 특히 안보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양대 강국 틈바구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서글플 뿐입니다, 정말. 그렇죠. 네. 우리가 힘을 키워야 돼요. 힘.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문정인 특보 발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연합뉴스. 그것도 뭐 거짓 뉴스로 지금 그렇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짓 뉴스. 그리고 이게 다 일본에서 아니, 뉴스를 생산해, 일본에서. 그러면 연합은 취재도 안 해보고 지금. 아니, 일본 매체에서 그런 이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아까 우리 강훈식 대변인께서 얘기하셨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잘못된 일본 뉴스를 생산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와 미국 트럼프의 한미 정상회담이 마치 무슨 시간폭탄처럼 자꾸 우리 초조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거 우리 국내 언론들이 그러면은 좀 그거 해야 될까요? 가끔은 외국에 있는 외신을 직접 번역해서 소개하기도 하잖아요. 네. 실제 미국에서는 이렇다라든지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에 그 여행 갔다가 사망한 대학생 원비어 그 사건에 굉장히 국민들이 들끓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건 제가 이제 미국에 직접 전화해 보니까 미국 여론은 그 원비어 학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악화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의 그 관료들이나 그 백악관의 안보 전략을 짜는 그런 인사들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나올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원비어 사건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상황, 악재죠. 네, 악재가 된 거는 맞죠. 악재죠, 네. 뭐.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그런 그 가족들과 그런 그 미국 트럼프에게 원비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애도의 뜻을 전달하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참, 사실은 뭐, 굉장히 기대도 크지만, 네. 이번에 또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아까 이제 강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준비를 야당과 언론이 솔직히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정말 외교적인 문제고 안보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강경화 장관이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잘하고 계실 거고요. 또 그 섬세함,
네, 굉장히 섬세한 분 같아요. 네. 오늘 근데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하셨잖아요. 네. 저는 언론에서만 뵙다가 처음 실물을 뵀는데 네. 그냥 무슨 기운이 막 뻗쳐나오시던데요. 그리고 강단도 있으세요. 강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일본 신임 외무상과 전화 통화에서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알고 네. 국제 무대에서 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네. 이게 사실 모르면 국제사회의 인식과 어디까지 항의 수준들이라는 것들을 본인이 유엔에 있으면서 많은 항의, 맞아요.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굽신굽신 거리는 거거든요. 모르면. 근데 아니까. 모르면 괜히 큰 소리지. 오히려 또 너무 오버해서 큰 너무 소리 치거나. 오버하거나.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아니까 이건 항의할 것이고. 밸런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통화에서 실무적으로 땡길 것이고. 이런 것들에 정확한 관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잠깐 이야기 해봤는데, 잠깐 이야기하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이게 권위적으로 예를 들면 저 누구랑 통화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이 직접 전화해서 약속 잡고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대통령께서 만나실 때부터 끝날 때까지 대화의 전체 흐름들을 다 디테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또 외교의 섬세함 이런 것까지 정말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국민 전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 딱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결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강경화 장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그냥 외교부, 그냥 국내에 있는 외교부 관료 출신이라면 조금 어떤 국제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엔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국제적인 질서와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북핵 문제도 정확하게 진단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여튼 잘된 일이에요. 강경화 장관 아주. 다자간의 외교도 가능할 거고 인권 중심의 외교도 가능할 거고요. 네. 아까 CBS와의 단독 인터뷰 이야기 하셨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의 예고편이라는 또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평가하시거든요. 아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자면 CBS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요. 이 청와대가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정확하게 수를 하나씩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CBS, 그러니까 그 전에 문정인 특보, 그다음에 CBS, 로이터까지. 네. 그래서 일련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흐름들과 그다음에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림. 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본인 메시지를 정확히 던졌던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매트릭스 구조처럼 쫙 짜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렁하게 그냥 한번 만나러 대통령하고 트럼프 만나서 악수 한번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 오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고, 그 그림을 그리는 데는 CBS를 보는 미국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원비어 사태로 인해서 소위 반북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한테. 네. 그 반북 감정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오늘도 약간 ICBM 같은 것도 반북 감정이지만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동시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워만 해서 이 문제를 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CBM을 쏘면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말은 또 너희들이 경계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미워만 해서 이걸 압박해서만 해결될 거냐라는 메시지를 저는 오늘 대통령이 주신 거라고 봐요. 동시에 그런 ICBM들을 실제로 풀어나가는 방법, 감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성적으로 바라라는 로이터의 메시지였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 좁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좀 좋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만들어 올 것이고, 이전에 과거 여당에서 했던 미국과의 문제를 무조건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고 또 절차를 밟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사이를 우리가 잘 지내야죠. 잘 지내야지. 기본적인 원칙은 잘 지내면서 끌고 나가는 거죠. 위아더 월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또 주변 국가로서는 중국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저보다 중국 통이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해 주세요. 그거를 본인이 진행하면서 혼자 제가 여쭤볼게요. 중국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김영호 의원님? 일단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기본적인 자기들의 이제 기조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에서도.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협상 테이블에는 중국도 중국, 미국, 한국이 진짜 원탁 회의를 통해서라도 잘 해결해 나가는 이 정도의 소통과 그 대화할 수 있는 뭐 과정만 만든다라도 아마 중국은 굉장히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서 사실 그 또 한 측면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어요. 네. 조건만 되면 연내라도 하겠다. 계속 그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그 한미 정상회담을 짜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아니, 전 세계 다 따지겠네. 난 일본까지만. 저는 일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그렇죠. 판을 만들고 싶어하는 좀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상당히 안 좋은 취지의 가짜 뉴스도 양산하고 있다. 이렇다면 네.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양국의 동맹 강화와 함께 북한 문제,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돼야 되는데, 중국도 자기 사실 앞마당이거든요, 한반도가. 그렇기 때문에 평화정착에 대한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림돌은 이제 사드인데, 이 사드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통보가 아니라 이것을 대화로 서로의 국익에 맞춰서 풀어나가는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가셔야 해요. 우리가 네. 말만 느리지 행동은 빨라요. 이제 그냥 마무리할게요.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강훈식 의원님, 네. 진짜가 나타났다. 네. 이제 앞으로 저도 청취하겠습니다. 안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안 들어요. 중앙당을 무시하시는구나. 이제 방송 잘해주시고 네. 선의경쟁을 통해서 네. 하여튼 방송 잘해주시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여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여당의 지도부가 청와대랑 혼연일체가 돼서 뛰고 있다 이런 말씀 우리 서울시당 당원 동지들 또는 이 청취자분들에게 보고 말씀 좀 드리고요. 혼연일체가 된 만큼 이것이 단순히 여당의 어려움이 아니라 현 정부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정말 저희의 분리 대응이 먹힐 수 있도록 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정권은 교체됐지만 의회 권력은 아직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서당캐도 진짜가 나타났다. 그 앞에 응원하겠습니다. 선봉에 알겠습니다. 서주십시오.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 네. 네,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여당의 일원으로서 참 요즘 상황이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데요. 하여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필요하다면 국민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네. 좀 정부의 어려움이라든지 네. 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네. 동의도 좀 구하는 작업들도 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서당캐를 항상 오픈형으로 좀 하는 식도 괜찮을 네. 것 같고 찾아다니면서 네. 네. 아니면은 뭐 유랑단 정책 해설 유랑단 같은 거 좀 좋습니다. 불러가지고 이거 좋습니다. 돌면서 추경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런 기획들을 좀 네. 계속 고민 네, 지금 하고 있어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선 때 그 꽃탑의 유세단 있었잖아요. 이제 뭐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정말 전국 다니면서 뭐 어촌도 가고 농촌도 가서 뭐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직접 국민들과 이야기하고요. 뭐 노동의 현장도 가서 박주민 의원님 바쁘시래도 꼭 시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때. 네. 네, 서당캐. 그걸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소 위원장 누구를 임명할 거냐, 어느 정당이 할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당이 하고 싶죠. 근데 국민의당이 하겠다.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이죠. 그럼 좋다 그럼 하시라. 뭐 그런 걸 양보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또 본인들이 오케이 소 위원장 우리가 할게. 그럼 새로운 인사청문 기준 만들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도 그럼 그런 정도는 양보하겠습니다. 여기 양보가 갔으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좀 끌고 들어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섞여서 뭐를 하는데 딱 그런 상황 가면 아유 나는 뭐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 민심 앞에서와 실제 국회 상황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매체가 많이 없었을 때는 국민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지만 지금은 뭐 이게 실시간으로 다 방송에 나오고 많은 보도가 나오는데 그거 정말 그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다 모르신다고 봐요. 많은 언론 매체가 있어도 다 모르신다고 봐요. 아니 근데 지금 그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즉, 저희는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들어가서 비공개 논의에서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이거는 사실 국민분들이 아시기가 어렵죠. 오늘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제 다 아시게 되겠지. 네. 그럼 본인들이 추경은 심사합시다. 예를 들면 우리 당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당도 하자는 입장이고 네. 국민의당도 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한국당도 말이야 들어와서 하셔야지 할 거는 이렇게 좀 중재적인 입장이라고 할까요? 적어도 알겠어. 여당이 아니더라도 중재적인 입장에서 편들어줄 건 편들어줄 거 또 뭐랄까 그 여당을 공격할 건 공격하시면 말이 되는데 본인들이 필요한 건 다 이야기하고 여당이 뭐 하자는 거는 약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1대3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중립표로 싹 돌아서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렵죠 저희가. 그러니까 준여당이라는 평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라는 평가. 근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국민의당이니까 사실 좀 서세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어렵지. 네? 뭐 아니, 그래도 바깥에서 얘기를 A라고 했으면 안에서 진짜 협의를 할 때도 A 입장을 고수해 당연한 거죠. 주셔야 진짜 A인 거죠. 네네. 근데 바깥에서는 A라고 얘기해놓고 안에 들어와서는 B로 가는 거 그대로 보고 있으면 이건 A가 아닌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사실이 이제 국민들이 금방 이제 그런 사실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의 스탠스는 어때요? 바른정당이 저희가 생각할 땐 정말 이 바른정당 맞아요, 말 그대로. 대화 가능한 마지막 정당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렇게 나 오늘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원내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대화 가능한 마지막 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자유한국당은 대화가 너무 어려워. 네. 근데 바른정당은 그래도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에 맞지 않다 네, 이런 네. 주장을 하시면서 그럼 이 기준을 바꾸자 아예. 네. 이게 바른정당 논의를 끌고 가는 방식이에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주호영 대표가 또 판사 출신이고 이러니까 네, 네, 네. 뭐 그거 뭐 논의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걸 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어떻게 받아요? 자유한국당이 그걸 어떻게 받냐면 그러면 국가재정법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는 거예요. 네. 그 말씀도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박근혜 정부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 네. 특히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네. 그 여당 원내대변인 하시다 보면 이제 원내 지도부와도 계속 소통할 거고 네. 청와대와도 지금 소통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고 네, 있나요?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늘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기자분들이 저한테 존재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 집권 여당이 좀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해요. 그 제가 웃으면서 존재감 보여주면은 또 당청 간에 또 불협화음 또 이런 거 쓰려고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태평 시대의 성군이라고 조용한 게 성군이라고 집권 여당이 잘하고 있는 것은 조용할 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하면 또 조용해지냐?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면 조용해지죠. 밖에서 떠들 제 필요가 없다. 의견들이 다 반영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원내대변인을 하는 저희 뭐 미간말직을 하는 저도 그런데 대표나 수석은 말할 것도 없고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는 거 우리 서당캐에 보고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제1야당 우리 한국당 이야기는 뭐 어느 정도 이야기 된 것 같은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서는 광주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호남 민심 앞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위해서 뭐 협조할 거는 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협조 많이 합니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호남 민심. 호남 지역 지지율이 99%. 진짜로 뭐 8, 90%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그렇게 안 할 거다. 국민의당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이 치고 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민심을 가지고 국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협조를 안 해요? 오늘 우원식 대표가 울먹였던 지점도 그거예요. 국민의당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명이서 토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은 이 당도 맞추고 이 당도 맞추고 저 당도 호흡을 맞추고 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A 당님 이러십니까? B 당님 이러십니까? C 당님 이러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전에 교감됐던 국민의당이 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거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에. 근데 아무도 안 건드려주면 나 혼자 주장하는 거잖아. 우리 주장은 우리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경 심사는 하자는 입장이에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그러면 추경 심사는 해야지. 대안 만들어 오세요. 같이 논의하자는 건 논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거들어줘야지 이게 같이 끌고 가지는 힘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밖에서 물어보면 우리 심사는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네. 우리가 국민의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예를 들면 또 이야기를 뭐 이런 거는 위원장 국민의당 예를 들면 오늘 논의됐던 것 중에 뭐 발표문에 발표는 못했습니다만 인사청문 기준 잡는 거에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네. 참 답답합니다. 이번 우리가 이제 9월쯤에 이제 또 국정감사 있잖아요. 네. 국정감사 때 아무래도 그 우리가 아직도 못 파헤친 그 부역 세력에 대한 그 실태 상황 관련,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자료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 때까지는 우리가 여당 의원으로보다는 그 당시에 그 적폐 세력에 대한 모든 그 상황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오늘도 그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한나라당이 통과시켜준 죄송합니다. 한나라당이라네.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아니고 그 전에 아니 진짜 저는 뭐 행태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름만 바꿨어. 조원진 있잖아요. 이름만 조원진 바꿨어. 제명당했죠 한나라당에서. 예? 아 새누리당. 아 새누리당. 거기서 출당시켰어요. 아 맞아 새누리당. 근데 그 한국당 뭐 공식적인 명칭이 한국당이니까 한국당에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통과시켜준 분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번에? 우리 지금 아무도 없죠. 아니에요. 아니 현역 의원들 현역 의원들은 이제 몇 번 네, 통과시켰죠. 뭐 김부겸 의원. 그거 빼고 그건 빼고. 뭐 관례 아 기재부. 직전 정권에 계셨던 네, 기재부장. 분에 대해서만 통과시킨 그렇죠. 거예요. 경제부장. 냉정하게 말하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성적 토론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뭐 그분이 훌륭한 업적이 있고 나름대로 기재부에 대한 정통 관료 출신이니까 뭐 그런 지점도 저는 뭐 있을 거라고 보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지난 정부에 있었는데 본인들이 자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 부정만 피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표현들이 좀 달라져요. 저는 뭐냐면 일단 비행기는 좀 띄워놓고 이게 뭐 시트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비행기를 못 뜨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호라는 비행기가 지금 다 타이어 빼고 뭐 예를 들면 못 나간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추경 제가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추경 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올해 연말까지의 국가 정부 예산은 박근혜 정부 예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올렸던 예산을 갖고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일자리, 공약 네. 이런 것들은 언제 반영합니까? 그렇죠. 그럼 내년에 반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순리대로 하면. 물론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추경이 필요한 모든 이유들을 지금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추경은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정권 교체의 의미이고 그러니까 그 뭐 일자리가 필요하고 지금 상황이 시급하고 이런 문제 지금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로만 봐도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박근혜 정부를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적어도 본인들이 양심이 있으면 국회 운영위원회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일단 통과시켜서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 니네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선택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겠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야당의 귀를 또 기울일 건 기울이고 당연하죠. 토론할 건 토론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예를 들면 추경이 통과 안 되면 우리가 한 12월 달까지 그냥 박근혜 요즘 그 자유한국당의 목리가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원내대변인으로서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야 이렇게 총체적으로 물어보면 정말 말이 길어지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오늘 우원식 대표가 네. 기자간담회하다 결국은 울분이 폭발하셔서 네. 진짜 울컥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울컥했거든요. 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야당 의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야당 의원들로서 국정을 바라보고 예리한 눈빛들을 거두지가 아직 채 않은. 네. 즉 정권 교체를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국민의 힘으로
그랬는데 아직 그 예리한 눈이 안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그런 눈으로 자유한국당을 보면 정말 모순과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매일 연일 보이는데 이거를 협치해야 되니까 꾹 참으면서 아유 그래도 어떻게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이거를 한 달 내내 문지방을 정말로 참 제가 대변인이라서 기자들한테도 잘 말 못하고 오늘 뭐 만나셨다면서요? 뭐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저기 뭐 국민의당 만나셨다면서요? 이러면 예, 만나셨죠. 이렇게 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걸 뭉뚱그려서 늘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방에 일일이 3당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했어요. 한 달 내내 정말 공을 들여서 정말 어디 가서 저희도 정말 야당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만 저도 대변인으로 꾹 참고 끌고 왔는데 그래서 정말 합의문이라도 만들어서 국민 앞에 우리 요만큼이라도 진척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부조직법, 추경안, 인사청문회 뭐 이런 등등 우리의 숙제들이 있잖아요. 국회가 해줘야 되는. 정말 그 한 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심사를 시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심사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심사를 할지 말지. 네, 그걸 하겠다는 걸 빼달라고 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그러면 심사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심사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니까 진짜 그걸 와서 그리고 어제 밤까지도 일정 정도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건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만들어서 갔더니 딱 그 자리에 사진 쫙 찍고 자 카메라 다 물리고 딱 물리시더니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러면서 그 대신 조국 넣고 조국 출석하는 거 넣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시에 정책위 의장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냐. 어젯밤까지는 합의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네들은 이미 깨겠다고 마음먹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추가경정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다 이렇게 하고 쭉 밀고 들어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 협치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오늘은 그런 생각에 아마 회한의 눈물을 좀 보이셨다고 보는데 야 정말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뭐 오늘은 정말 좀 저 작심하고 이런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 우리가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는 대통령 탄핵 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탄핵 전이에요. 진짜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즉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하고 네. 탄핵될 지경까지 올 때까지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도움을 주고 네. 정권을 뒷받침했던 그런 분들이 왜 최소한의 자기 반성도 없는지 전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탄핵 전이라는 근거를 제가 몇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 대통령이 탄핵됐죠. 자 운영위원장 누가 한 겁니까? 정부 여당이 한 겁니다. 네. 근데 보통은 순리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보필했고 여당으로서 이런 책임이 의회에서도 이런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로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 이게 사실 순리입니다. 국민들의 촛불을 무서워한다면 우리 과거 정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자리를 내려놓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왜? 여당이기 때문에 그 자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조직법 협상하면서 그 20대 원구성하면서 정보위, 운영위 이런 준 거 아닙니까? 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는 공간이라든지 네. 국회 운영이라든지. 근데 그거 탄핵은 됐지만 국회는 그냥 임기대로 해야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아무 촛불의 의미나 국민의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영이 안 된 국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국회 시스템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니까 엊그저께죠. 이 방송이 언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운영에 가서 우리가 언성 높이고 싸운 것도 간사 간에 합의도 안 하고 간사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추대한 적이 없어요. 새로 뽑았잖아요. 박홍근 네네, 수석 네네, 그리고 이현주 수석 새로 뽑았는데 이거 합의된 과정도 없어요. 네. 국회법 어겨가면서 그냥 직권상정해서 자기네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정권교체 그리고 촛불의 의미 이것들을 좀 용납하고 납득한다면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일각에서 정말 어떤 네티즌이 말하는 것처럼 대선불복인 거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가가지고 곧 그만두실 것 같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좀 막말한 서울시당 위원장이 아예 논외로 빼놓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곧 대통령 그만두실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홍준표 전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 아닙니까? 주사파당, 주사파 정권. 네. 운동권 주사파 정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저 국가모독죄에 왜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KBS 토론 가서 그 말했어요. 국가모독
국가 원수 모독 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무슨 협치하는 겁니까? 이렇게 KBS 생방송에서까지 이야기했는데,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되느냐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만 해도 우리 초선 달고 첫 번째 국정감사, 그때, 당시 새누리당에서 그 K스포츠 재단이랑 그 미르재단 그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이콧하면서 맞아요. 국정감사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병우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은 계속 최순실과 박근혜를 보호해왔고 네. 정말 그게 엊그저께까지 그렇게 해왔던 그 부역 세력이 과연 우리의 협치의 대상인가 저는 정말 깊게 한번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에요. 협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합니까? 박주민 의원님? 근데 안타까운 게 또 의석을 100석 가지고 계시죠. 네. 이제 그 힘으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평가라든지 지탄, 네. 비난 이런 것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계속 하고 계신 건데